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땅한 대항마도 없어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최대 계파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연 상임대표가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원 중심의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겠다며 맞대결에 나선 현역 의원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괴물투수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며 시즌 첫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최영우와 나성범의 타선도 폭발해 류현진 선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18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신군도의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규명해냈지만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 등은 여전히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연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선부터 이어져 온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으로 사실상 대항마도 없어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차기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와 굳어져가는 1급 체제 등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적극적인 출마 의사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임에 나서는 이 대표에 맞서는 당내 대항마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전현희, 민영배, 한준호 의원 등 최고위원 출마 거론자들도 모두 친명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을 개편하고 당헌 당규 개정도 속도를 냈기 때문입니다. 범민주당 역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당 대표를 연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위기가 곧 당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1급 체제가 전당대회 흥행 참패는 물론 중도층으로의 확장성도 제한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우려나 견제마저도 실종되는 모습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강의원 상임대표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당을 당원 중심의 수평적인 운영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선 상대인 현역 의원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의원 상임대표는 현재 시당 운영 구조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현재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권리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경선 상대인 양부남 의원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원 중심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 대중정당 실현 등 국회의장 경선을 거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당원권 확대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당 위원장에게 집중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권한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습한 곳에서 불공정하게 뒷거래되는 공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장, 발굴, 추천되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강 대표는 출마 선언을 앞두고 최근 자신의 SNS에 격한 어조로 특정 인사를 겨냥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원팀을 구성해 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 현역 의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권 확대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 건설에 대한 당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를 비롯해 원외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이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민공익수당 제도는 광주시의 거주지와 농지, 농장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되며 농가당 연 6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다음 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괴물투수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며 시즌 첫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6월 평균 자책점 0을 자랑하던 류현진 선수도 선제 김도영과 최영우,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기아의 타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괴물투수와 야구 천재의 첫 맞대결.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이 방망이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3구 3진으로 물러납니다. 팀이 0대5로 밀리던 4회 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이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솔로포로 연결합니다. 시즌 20호 홈런이자 KBO 통산 5번째 전반기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한 순간입니다. 김도영은 5회에도 류현진을 상대로 안타를 때려내며 괴물투수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올 시즌 1개의 홈런만 내준 류현진은 김도영에 이어 최영우, 나성범에게까지 홈런을 내주며 주저앉았습니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홈런을 3방이나 허용한 건 13년 만의 일입니다. 작년에 김도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티를 좀 벗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한 타석 한 타석 조금 더 신중하고 약간 진중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지난주 LG 한화전을 잇따라 위닝 시리즈로 장식하며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최지민, 장현식 등 필승조의 부진과 정혜영의 부상 가능성 등 흔들리는 불펜 상황은 악재입니다. 기아는 부산에서 롯데와 주중 3연전을 갖고 주말에는 키움을 홈으로 불러들여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북구청이 연말까지 일반 음식점 5천여 곳에 대해 위생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북구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식육을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 400여 곳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하고 연말까지 4,600여 개 일반 음식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주 북구의 한 유명 식육업체에서는 김치와 양념, 상추와 선지 등 잔반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 장관과 면담하면서 AI 실증밸리 확산 사업과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등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AI와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역사 왜곡을 일부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요. 새롭게 규명한 사실과 한계를 비롯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신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마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비무장 시민에게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했다고 규명했습니다. 희생자를 확인 사살에 몰래 매장하고 치밀한 공작과 자료 조작으로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군의 발포 이후 불가피하게 무장했고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폭력의 반인도적이고 무도함이 빚어낸 피해의 전모를 확인하고 민주시민의 위대한 항쟁의 모습과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계와 과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중심의 비공식 지휘 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군 기록과 물증이 없었습니다. 군 비밀 조직이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 조작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매장도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발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발포와 안매장 등 진상규명 불능 결정안 6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5.18의 왜곡과 폄훼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고 합법, 헌법 전문 수록에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5.18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작성됐지만 발포 책임자나 안매장 등 핵심 과제는 또 숙제로 남았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총체적 부실 논란을 낳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월 영령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진조위는 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왜곡과 부실로 점철된 개별 직권 조사 보고서를 나왔다며 5월 영령을 찾기 전에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조위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교차 검증 등 조사 원칙을 무너뜨렸고 청문회와 강제조상 의뢰 등 주어진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미 밝혀진 내용보다 후퇴한 보고서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광양에서 전통의 강호 수원 산수원과 리벤지 매치를 갖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대패를 했던 만큼 이번 홈에서는 반드시 서력해 단독 선두로 올라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부천과의 맞대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온 전남 드래곤즈. 일주일 동안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충전하고 연습 경기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수원과의 빅매치를 앞둔 전남은 지난 원정 경기에서의 5대1 대패를 홈에서 반드시 서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 때보다 저희가 지금 성적도 괜찮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팬분들에게 승리를 선물해드리고 싶고 올 시즌 26골로 다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화끈한 공격 축구로 수원의 골망을 가를 계획입니다. 부진에서 탈출한 수원이 강력한 팬들을 등에 업고 총공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걸린 시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재미난 경기 또 즐길 수 있는 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시즌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며 선두 안양을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전남. 전통의 강호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단독 선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